후쿠시마 오염수 얘기인데 진짜 이유가 키워드네요. 진짜 이유가 있으면은 진짜가 아닌 이유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지금요. 자, 우선요. 이와 관련해서요. 아주 상반된 두 가지 모습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최근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팩트 중심으로 또 과학적 사실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제 이런 자료를 준비를 한 건데요. 그 취지나 이런 것을 너무 그렇게 왜곡하거나 폄하하시게 되면 이분들의 너무 사기를 떨어뜨리는 지적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루에 하나씩 국민적 의구심을 정리하여 정부에 묻겠습니다. 오픈 마이크 형식으로 시민과 전문가에게도 질문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와 제1야당이 1일 1 브리핑 하겠다. 그리고 이쪽은 하고 있고요. 다음 주도 한다고 예고했잖아요. 근데 내용은 봐도요. 굉장히 사뭇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어제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산시장을 찾았거든요. 여기서 관련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보시죠. 아니 생선 좀 많이 팔아야 되는데 사실이요. 이번에 일본 그 후쿠시마가요. 파괴력이 너무 커요. IF 때, 그다음에 코로나 때, 그때보다 더 커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거기에 뭐 방류한 것도 아닌데 뭐 괜히 그 사람들 우리 여기에 수산업 종사하는 상인들뿐만 아니고 전체 어민들한테 이거 엄청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선 많이 먹자고 지금 캠페인을 해왔어요. 제가 국민의힘 하면 팔딱팔딱 해주십시오. 국민의힘 팔딱팔딱 어민 수산업자 힘내라. 아, 저런 모습이 어제 있었군요. 장윤성 기자. 네. 지금 뭐 서로가 일일 브리핑 한다는데 이거 지금 일본서도 안 하는 일일 브리핑을 지금 서로가 한다 그래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방류 반대가 분명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런던 의정서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 준수그룹에 우리가 직접 참석을 해서 그 2조가 당사국에게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 규칙에 따라서 해양 투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 기조가 흔들리거나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 쪽에서 나오는 예컨대 세슘 우럭이라고 그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양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걸러야 되는 그 방사능 핵종이 무려 62개 종이 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잘 걸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탄소 일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입이 되면 수세대에 걸쳐서 세계 인구에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감기가 5,73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사회가 우려가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것을 철저하게 잘 검증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일보하고 요미우리 공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3.8%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30대, 30살에서 39살 같은 경우에는 94.4%가 방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도 73.3%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두려움과 공포, 이게 실제로 됐을 때 인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 공개는 예. 제1의 원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그 시찰단이 갔을 때 뭐 커튼 치고 기자들하고 무슨 추격전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투명한 정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 요소가 굉장히 예. 많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이나 브리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어떤 브리핑 내용 그리고 제1야당에서는 브리핑을 매일 하겠다라고 예고했고요. 그리고 여당 대표의 모습까지 쭉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야당과 야당 대표의 모습인데 여기 포스터 좀 봐주세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인천 규탄 대회 부평. 그러니까 인천서 열리는 거예요. 인천. 이재명 대표가 있는 지역구 인천. 그리고 인천으로 모여주십시오. 장애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자, 민현주 전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뭔가 이걸 굉장히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근데 정말 민주당 그 얘기예요. 국민 건강 차원에서 이런 거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알려야 되고 정부를 압박한다. 정말 그 때문일까요? 일각의 시각은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그건가라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걸 접근해서 해결하자는 거죠. 이미 뭐 IAEA 차원에서 좀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결과를 나올 건서 방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도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가장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측면에서 정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 해양수산물이라든지 국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가 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정부도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은 이 이슈를 총선 전략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앞서서 지금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도 식임료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지만 지금 아직 수산물 수입도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장사 안 된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과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정부가 수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방류를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예. 의견들을 내는 것이 아까 뭐 장 기자님 말씀하신 일부에서는 반대도 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계세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해나가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 토요일에 부평과 지금 남동구를 지금 방문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슈몰이를 하겠다는데 이건 철저하게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는 점을 이용해서 선거 전략으로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 때 저도 그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진짜 머리에 구멍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과도한 홍보전이었고 전략이었는데 마타도어였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문제가 있다면 막아야겠지만 그 전에 철저하게 우리가 같이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자. 그리고 민주당도 이걸 선거로만 이용하지 말고 국민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장윤선 기자하고 정우택 부위원 동시에 드시는데 한 분만 드릴게요. 두 분 중에 누가 말씀하실까요? 발로 하실 것 같은데. 제가 30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 말씀하세요. 당시에요. 30개월령 이하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게 된 것이 국민들이 나와서 촛불 집회하고 항의를 했기 때문에 여중생들이 난리를 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 반드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 얘기하면 안 될까요? 3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밖에 안 했어요. 지금 부탁으로 하시네요. 예, 말씀하세요. 총선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총선까지 갈까요? 총선 300일 이상 남았어요. 국민들이 85% 그러면 다 괴담에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자꾸 과학 얘기하시는데요. 과학은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게 제3자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재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일본이 제시하는 결과물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 관계자들 나와서 뭘 알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에서 올려놓은 도쿄 전략에서 올려놓은 데이터를 그냥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뭔 얘기하는 거죠? 그걸 못 믿겠다. 그럼 우리가 검증하겠다. 제3자가 검증해야 된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를 100브리핑에도 국민들의 그 과정을 그러니까 당신들이 뭘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 민현주 전 의원. 지금 일본이 하는 발표를 일방적으로 믿으라고 주장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언론에 아예 이제 이름 다 공개하시고 나오신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이미 여러 차례 아주 강조를 해서 이야기했고 지금 그 인터뷰가 일부의 회자가 되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많은 오해들을 풀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분이 말하는 것이 다 진실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론몰이를 하면서 인천에 있는 시민들 다 모아라 세력들을 갖다 모아서 여기서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이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마치 우리나라의 해안이 다 오염이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먹을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것이지 국민들을 생각하는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분 제 인터뷰도 봤는데요. 그분 인터뷰도 결국은 왜 그러면 일본에서 그냥 제철이 쓰든가 농업용수 쓰든가 농업용수 쓰든가에 대해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 삼중수소는 보관하고 있으면 12년 지나면 반감됩니다. 12년 보관했다 버리면 반으로 위험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돈 때문이에요. 비용이 싸기 때문에. 제가 그럼 여기서 결과에 말씀하셨죠. 얘기 안 끝났어요. 얘기 안 끝났는데 결국은 그분 얘기도 보면 일본이 제시하는 그냥 데이터가 기준 이하기 때문에 먹어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 일본이 그럼 시료를 채취하거나 그 과정을 왜 그럼 우리가 못하느냐, 제3자는 왜 못하느냐 그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안 하세요. 지금 그 돈 문제 때문에 그걸 안 한다는 건데 그 끝까지 안 보셔서 그래요. 그분이 얘기한 건 자, 돈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게 환경적으로도 그 방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IAEA 보고서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문제만 얘기하는 건 반만 얘기하는 거고요. 광우병 30개월령 이하만 수입한 것도 우리의 소득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역으로 얘기해서 30개월 이상 된 소를 먹었을 때 그럼 그 이후에 광우병 걸린 사례가 세계적으로 있느냐 그 부분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광우병 얘기까지 갔어요. 옛날 광우병 얘기까지. 최영수 말씀하세요. 그것은 보도를 통해서 여러 매체에서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도 광우병 환자가 나왔었습니다. 그건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정범진 교수가 굉장히 과학적 검증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원자력은 하나님이 만든 에너지다. 이런 말씀을 해서 논란이 되고 빈축을 빚었던 분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아서 정치하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될 이슈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분 말씀 들어보셨죠? 지금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원전 문제는요. 이제는 과학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정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국회에서 거의 매일 이 주제로 논평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마저 보겠습니다. 이 소금이요. 요즘에 소금값이 갑자기 올랐다 그래요. 뭔가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는데 뭐 영상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판매량을 따지자면 한 40~50% 이상은 더 나간다고 봐야죠. 50% 이상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천일염 사재기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업계나 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습니다. 자, 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소금 글쎄요 꼭 필요한 건데 지금 뭐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이 있다 이런 얘기 아직은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다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싸우는데요.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게 여야의 대표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야 저렇게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자, 그럼 평가는 어떨까요? 오늘 나온 게 좀 있어요. 보겠습니다. 뭡니까? 우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이 29%, 잘못하고 있다가 51%, 30%가 안 돼요. 보통 어떤 시험에서 말할 때 40% 안 나오면 꽈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네요, 지금. 이런 2배 차이가. 잘하고 있다가 굉장히 작아요. 자, 그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떨까요? 32%. 숫자상으로는 뭐 김기현 대표 조금 앞서요. 근데 뭐 거기서 거기다. 잘못하고 있다 60%. 여기 또 높게 나오네요. 또.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오염수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다른 대치 뭐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이거요. 오늘 여야 소속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윤석 대변인하고 정우택 부장께 제가 시간 얼마 없어요, 지금요. 딱 1분씩만. 이거 왜 이럽니까, 숫자가?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숫자? 그만큼 지금 진영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진영 대결 양상으로 정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양쪽 다 30% 정도, 가운데 한 중도, 그분들이 한 40%라고 볼 때 뭘 해도 이 30%는 잘했다고 생각할 거고 잘못해도 보호해주는 양쪽 다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게 잘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못하는 것만 보일 거예요. 국민의힘도 잘하는 게 있었겠죠. 민주당도 잘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이 상황. 이게 계속 유지되니까 뭘 해도 그냥 30, 40, 30으로 딱 나뉘어 있어서 그럼 잘하는 거 얼마냐? 30. 못하는 거 그 나머지.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네, 정우택 부원장은 왜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뭐 민주당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뭐 좋은 게 없다. 코인 최근에 뭐 혁신위원장 뭐 얘기부터 맨날 또 방송에 보면은 뭐 맨날 대표 물러나라 마라 뭐 맨날 이러고 있어서 사실은 뭐 당내 상황이 지금 좋지 않죠. 그리고 또 뭐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총선이 가까울수록 이제 뭐 개파라고 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하는 상황이라서 뭐 야당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다수당이고 이러면 뭐 법안을 내고 입법하든지 아니면 민생이나 챙겨야 되는데 그것도 또 어찌 보면 법안도 이렇게 거부권에 많이 막히고 어찌 보면 약간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여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게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여야 어쨌든 좀 분발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뭐 분발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요 주제 나온 김에 국민의힘 관련된 주제인데요. 황보승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좀 다뤄봤는데 요번 주제는 좀 다른 거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황보승 의원 동거인으로 꼽히는 남성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력을 보니까 과거에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부산 지역에서 맡았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이름으로 총선에 나가겠다는 얘기를 한대요. 총선 도전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총선 얘기를 꺼냈어요. 나가겠다는 취지로. 그리고요. 부산의 한 건물에 본인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최근에 내걸었답니다. 그럼 확실히 총선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로 보이네요. 지금요.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지금요. 이거 굉장한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요. 자, 그럼요. 관련 영상도 하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핵심 당원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고 우리 대표님을 중심으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A씨, 동거인 A씨, 국민의힘으로 공천받아서 총선 나가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본인 현수막도 관련 이건 알리는 거잖아요. 지금 하겠다고. 윤석 대변인. 이거 지금 상황에서 공천이 가능합니까? 뭐 공천을 희망하는 건 자유인데요. 뭐 자기 건물에 뭐 법에 걸리지 않는 한 뭐 현수막도 걸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현직 국회의원의 뭐 동거남이라고 해서 특별히 당에서 배려할 이유도 전혀 없고 더더군다나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사건의 중심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논란의 대상이 돼버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없으면 그 부산 지역 계신 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공천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국민권을 활용을 해서 본인의 피선거권 그래서 주민의 대표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여부부터 주민들이 물을 텐데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한 공천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도 공천 관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뭐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본인 자유 의지대로 가긴 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좀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한 1분 정도 드릴 텐데 이 동거인이 뭐 국민의힘 지도부도 만났다 본인이 뭐 그렇게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어요. 물론 이 지도부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분 이제 동거남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전 부인하고 살고 있기 아직도 이제 법정혼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표현은 불륜남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뭐 좀 통상 해봐야 같이 사니까 동거인 동거남 그래요 지금요. 근데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법정혼이 유지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분들과 접촉이 있다, 뭐 안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부산 지역의 다선 의원 오늘 취재를 해봤는데요.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박성민 의원 등과 함께 뭐 술자리에서 뭐 술값을 내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힘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저 사건 자체도 좀 경악스러울 만한 일이지만 이것은 논의 벌건으로 친다 하더라도 부산 지역에 그러니까 PK 공천권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부산 혈전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이제 피 튀기는
공천 기획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전체 18석 가운데 3석은 민주당이고 15석이 국민의힘인데 이 15석 가운데 2-3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바뀔 가능성이 높다. 현역 교체 가능성이 높고 그 자리에 검사 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되고요. 실제로 저 지역에서 지금 준비 중인 분이 한 분 계신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총리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검사 출신인데 아마도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정확한 그림은 뭐지만 뭐가 이게 말도 나오는 데다 갑자기 본인이 총선 출마 그러다가 논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